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는 1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메타의 실적 서프라이즈와 사상 첫 분기 배당 발표로 메타의 주가는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빅7 종목도 테슬라와 애플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며 기술주를 이끌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날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들어온 미국발 속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25% 대폭 인상하면서 미증시에 비상이 걸릴 거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대폭 조정하면 물가 압박이 세지고 FOMC 금리 인하 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고요. 한편 우리 증시 금요일장 양지수 2%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코스피는 12월 이후로 2,600선을 회복한 채 종가 형성했고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코스닥도 5거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지수 월요일장 기분 좋게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는 0.56% 강보합권에서 2,62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21% 강보합권에서 816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봅니다. 우선 대장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는 0.74%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1.29%, 1% 넘게 뛰어오르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1.64%, 1% 넘게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기아와 현대차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호실적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아는 2.5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오늘 더욱더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8 센티멘탈 펀더멘탈에서도 언급됐었던 현대차 오늘도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0.54% 강보합권에서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 네이버 역시 1.35%. 오늘 증시8에서 나왔던 종목 대다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시초부터 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0.2%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2만 8,5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보합권, HLB는 1.14%, 셀트리온 제약은 0.86%로 1%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테오젠이 이 중에서 3% 넘는 강세를 연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HPSP가 1% 넘게 1%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0.6%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엔케미 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42%, JYP 엔터테인먼트도 1.04% 강세 흐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장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HD 현대건설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가 좀 났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반등했던 거는 중국의 증시 안정 기금에 대한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예전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이게 그런 굴삭기나 이런 매출 비중이 한 25%에서 30%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북미 시장이나 신흥시장 이 강산에 대한 채굴 효과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측면이 있었고, 하반기 때부터 이런 신흥시장이나 특히 유럽 시장 쪽이 생각보다 조금씩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하반기 때부터 이제 그런 실적이 하향세하는 이제 움직임을 좀 보여왔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한 상반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꾸준히 이제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인프라 관련 이슈로 인해서 그런 수요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긴 했었지만은
유럽은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시장에서 계속 조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리고 있는 좀 호재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전쟁이 끝나야 이제 재건이 본격적으로 삽을 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리키의 지진 관련 이슈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올해까지가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 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굴삭기 판매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있는 측면이 있고, 물론 작년부터 경기 부양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 성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기다려야 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50% 이상 빠졌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선반영을 좀 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이슈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죠, 이제 현대 인프라코도 이제 자사주 소각 얘기가 좀 차적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건설 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이러한 효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 저희도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이 회사가 되게 저평가된 PER 주식이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말씀이었고요. 자,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진행합니다. 일단 전년 실적 발표는 나왔었고요. 일단은 대부분의 지금 TA나 제주항공이나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이번 LCC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실적을 대다수 달성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중국 노선이나 일본 동남아 쪽의 노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 리오프닝 이후에 그만큼 이런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 다음 1분기 때 실적도 충분히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제 기업 결합 이슈가 물론 이제 일본이 이제 승인을 했고 이제 유럽 EU와 이제 북미가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 기업 결합이 되고 되면은 과연 LCC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진에어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가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은 특히 에어 서울이나 에어 부산과 같이 이제 LCC 통합이 되게 되면 그만큼 이런 노선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까지 한 24기에 대한 비행 대수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면은 올해 한 4대 동조가 추가로 인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분기에 그중에 3기가 추가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선이 더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여행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최근 하나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만큼 단거리에 있는 이런 여행이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그런 이제 여행 단가에 대한 흐름은 조금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은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에 조금 관심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유가 자체는 계속 꾸준히 최근에 이스라엘 이슈나 중동파 이슈로 인해 가지고 78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전반적인 선 자체가 밴드 자체가 70달러에서 75달러 사이에서 계속 머물 수 있다는 좀 전망이 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환율도 지금 1,350원대에서 1,330원까지 계속 꾸준히 다시 이제 하향하는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환경만 시장에서 우선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진에어도 다른 TA 항공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좀 덜 오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3조 8,250억 원, 영업이익은 2,57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지난달 23일에 공시했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전략 지역에서의 견조한 판매가 지속되고 있으며 판가 인상과 고수익 지역 판매 확대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설명했고요. HD 현대건설기계는 내일이죠. 2월 6일 4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진에어입니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진에어가 본격적으로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내 저비용 항공사 가운데 처음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진에어 와이파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 창사 이후 처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2월 5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환율은 1,338원입니다. WTI 국제유가 배럴당 72달러 선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53달러고요. 비트코인은 42,7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지주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자동차, 유통업 등 저PBR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수출 증가와 실적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률을 연출했고요. 반도체 또한 오름세를 겪었고 또 오랜만에 게임주 역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큰 상승분을 보일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개장 직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0.21% 하락하면서 2,60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내리면서 811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아쉽게도 지금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성우 하이텍입니다.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 설명드리고요. 1.61% 강세 연출하면서 현재가는 1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에 저PBR 매력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1% 넘는 추가 상승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은 서현 이화입니다. 벌써 6% 넘게 껑충 뛰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률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가는 23,850원 선입니다. 자, 서현 이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의 자회사 주식을 25만 주 넘게 추가로 취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연출했고요. 오늘도 추가 상승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은행입니다. 2.86% 약세 흐름 연출하고 있습니다. 13,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심주로 거론됐었는데 시중은행으로부터 전환 기대감에 지난주 벌써 53%나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0.84%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습니다. 23,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피크아웃 우려 탈출의 강세를 지난주 금요일장 연출했었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수혜주로도 거론이 됐었고요. 다만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체결이 지연되고 있을까요? 우선은 4,455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 가치만 시총의 4배에 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저 PBR 관련주로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동국홀딩스입니다. 3% 넘게 뛰어오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 추가로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가는 1,5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플렉스입니다. 2.81% 벌써 3%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890원 선이고요. 유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애플 비전 프로 출신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추가적으로 탔습니다. 오늘도 상승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우진엔텍입니다. 보합 출발하고 있습니다. 25,3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 본격적으로 개화할 전망에 시간 외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 상승분 기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저축은행입니다. 0.43%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연출하고 있고요. 11,6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푸른저축은행 한 주간 42%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플레이디 지금 아직까지는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내용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권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개장하고 4분 정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관심 주식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보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시작했었는데 좀 장이 밀리면서 같이 좀 밀린 감이 있죠. 그럼에도 보합권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밀립니다. 1% 밀리고 기아 1.5% 이제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많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을 좀 많이 팔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기아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도 0.33% 내려갑니다. 서현이화, 화신 지난주에 제가 자동차 부품주 언급을 했었죠. 서현이화 당일날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엄청 강하더라고요. 화신도 강했었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기본적으로 저PBR 주식이기도 하고 저PER 주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저평가돼 있어요. 서현이와 그때 20%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PER 3배도 안 됩니다. 여전히 싸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모티 장 초반에 좀 밀려 내려가네요. 2.67% 내려가고 있고 에이질랜드 최근에 IPO 관련돼 가지고
초반에는 뭐 관심을 얻었습니다만 계속 내려가고 있죠. IPO주들은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모가 자체를 믿지를 않고 그 시장에서 상장하고 나서 초반에 형성되는 가격 자체는 상당히 투기적인 매매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 가치에 수렴되려면 상당 기간이 있어야 된다. 저는 밑쪽으로 좀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코프로 BM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하고 개를 같이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2%. 제주 반도체 최근에 강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저평가, 저PER, 저PBR 이런 게 좀 올라가는 쪽이고 아주 고평가, 코스닥 이런 쪽을 좀 내려가는 쪽이죠. 제주 반도체도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4% 장 초반에 약하게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 주체별로 보면요, 외국인이 개장 초반부터 선물을 많이 지금 때리고 있습니다. 2천 순계약이죠. 순계약을 지금 팔고 있고 코스닥을 특히 많이 파네요. 653억, 코스피 365 이렇게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틀 동안에 외국인이 이 현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만 3조 가량을 샀습니다. 뭐 선물도 같이 샀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코스피에 거의 집중을 했어요. 금융주, 자동차 업종 이런 쪽에 집중을 했고 딴 쪽은 좀 오히려 안 좋았어요. 코스닥은 뭐 사기는 샀습니다만 아주 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게 산 축이고 이쪽이 지수로 봤을 때도 코스피하고 절대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닥을 파는 중입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로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삼성전자 많이 파네요. 장 초반에 468억 이렇게 팔면서 0.9%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강보합에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도 많이 파네요. 47억 0.494%.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7%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또 어느덧 보합에서 1.3%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23만 원권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PER을 보시면요. 여전히 뭐 5배 정도 수준이고요. PBR로 봐서도 여전히 1배보다 한참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아 많이 올라왔죠. 이제 0.9까지 기아는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1.4% 이렇게 밀림이고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최근에 기아하고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역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오늘 현대차를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코스닥 쪽입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프로그램 순 매도가 장 초반에 흘러나옵니다. 2%, 3% 가까운 정도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현대차 1위에 올라와 있고 그런데 아까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이닉스도 29억 정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순서로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의 순매수 기여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입니다. LS 머티리얼즈 오늘 3% 빠집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1.67%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도입니다. 순매도 상위로 보시면 삼성전자 1등에 와 있고 기아도 2등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네이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5억 프로그램 순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주 최근에 저 PBR주 열풍으로 많이 올라왔었죠.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다른 한국경제신문인가 이거 나온 뉴스를 보니까 정부가 지금 유지하려고 하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없애겠다 이런 쪽에 사실은 무슨 대주주의 그 경영 차별적인 그 투표권 이런 걸 좀 보장하는 그리고 포이즌 필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좀 보장하는 이렇게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간다는 얘기가 조금 흘러나왔어요. 그건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거든요. 오히려 시장에는 안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딜 같은 게 있으면은 M&A 팔 때 대주주들은 프리미엄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않습니까? 30%를 받는 수도 있고 50%, 100% 이렇게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팔 때 태그 얼롱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소액주주들도 그 가격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대주주가 팔 수 있는 가격 다르고 소액주주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가 지금 요새 조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따 10시 반에 기자회견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내일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정부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간극이 있는 게 조금 최근에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조금 오늘 장 초반에 신한지주나 KB금융지주가 조금 반대로 가는 그런 영향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닥입니다. 알테오젠 마이너스 51억 정도 나오고 있네요. 1.7%. HLB 신성 델타텍 오늘도 강하네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자, 우리 과장님. 지난주에 아주 코리아 디스카운트 열풍 이게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피 특히 많이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계속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찬밥 대우였습니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코스피가 많이 올라온 감이 있어서 좀 많이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장 초반에 외국인들 코스닥을 더 많이 팔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평가주, 고평가주 이 사이에서 어떻게 좀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물론 단기적인 플레이다, 장기적 플레이다 일단은 말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일단 10시 반 이후에 또 흐름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PBR 관련해서 항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런 해소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특이한 거는 이제 오늘 일단 국내 증시가 이제 2%대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또 니케이는 0.2%대 상승하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집중되는 일단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기아나 현대차나 그만큼 지주와 같은 다른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큰 섹터들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오늘 같은 경우는 빠질 수 있다 치더라도 좀 큰 흐름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조금 주저하는 정책이나 이런 시장들이 조금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제 발표가 좀 남아있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HD 현대 근세도 이제 큰 폭이 보인다는 거는 실적보다는 사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게 워낙 이제 지난주에 주상 인프라코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이 크게 부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저 PBR주 열풍 속에서 금융주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자동차 업종 상당히 강하고 오늘 현대차는 그래도 꿋꿋하게 플러스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만 기아차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PR도 많이 좀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올라간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쪽은 정부가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는 거와 무관하게 말이죠. 테슬라하고 시장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전기차 쪽에서 조금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전기차가 좀 시원찮다고 해도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쪽에서 좀 이익을 많이 내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24년에도 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보면 테슬라가 M7에서 좀 탈락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현대차, 기아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도요타에도 최근에 이와 관련된 쇼크가 조금 계속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는 그런 MS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건 인도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얘기가 사실 하나둘씩 무르익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런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쪽에 좀 강세를 보여왔었고 특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또 조금 부각이 됐던 거는 그런 친환경차에 대한 매출 속도가 빠르게 좀 올라왔다는 점. 물론 전기차 판매 속도가 조금은 둔화되긴 했어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임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대비해서도 그런 전략 자체가 이번만큼은 조금 크게 많이 맞아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미국 특히 북미 시장 물론 트럼프 관련 이슈가 굉장히 좀 많기는 하지만은 그만큼 픽업 트럭이나 SUV 시장에서 계속 꾸준히 이제 성장세를 보여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도 올해 충분히 매출 실적이 계속 크게 좀 부각할 수 있는 좀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유럽도 경기 회복이 올해 중에는 충분히 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인도 시장을 얼마만큼 많이 올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 도요타가 생각보다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은 이번 쇼크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현대차, 기아가 인도 시장이나 이런 북미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큰 흐름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SUV나 그런 스포티지나 소렌토와 같은 기아 같은 경우도 그런 SUV 관련 신제품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저 PBR주 열평 많이 올라온 게 지주사거든요. 오늘 뭐 지주사들이 장 초반에 약합니다. LG도 3% 빠지고 CJ도 2%대, 한화도 2%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주사들이 PBR이 낮은 거 사실 이제 중복 계산,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지주사 상승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더블 카운팅에 대한 사실 뭐 북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이제 그런 지주사가 거의 없는 세대라 좀 봐도 무방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결국에는 밸류를 이제 매길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단순하게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월 말까지는 최종 승인안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시장 자체가 외국인 플레이에 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 수밖에 없다는 좀 생각이고 그동안 금요일까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측면들이 오늘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충분히 좀 페이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은행이나 이런 증권주들도 그동안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았던 측면에서는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나올 수는 추가적인 나올 수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 금요일장 활짝 웃었던 금융주, 지주사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관련 인사이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금요일하고 좀 다르네요. 어떻습니까? 우선 뭐 시초장에서는 오늘 양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상 코스피의 경우에는 단기 고점에 관련된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지금 현재 지금 2%대, 죄송합니다. 0.2%. 예, 0.2%대. 지금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전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뭐 상대적으로 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오늘 반대적으로 뭐 이렇게 흐름이 안 좋다라고 좀 단정하기보다는 최근에 코스피의 저 PBR 관련주에 대한 수급 유입, 여기서 코스피의 어떤 단기 상승 폭이 좀 더 커지면서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보면 지금 외국인이 오늘은 사실 이 선물과 현물 시장 모두 지금 매도세로 좀 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결제 약정 대금의 폭도 좀 소폭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외인을 중심으로 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 기업 밸류업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공개한다. 이 부분 네. 때문에 저 PBR 관련주가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들 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오히려 단기간 2월 내내는 이 관련돼서는 좀 수급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뮬레이션에 관련된 이슈가 한 번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알아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쌍용 CNE, HD 현대건설기계, 서현이화, 영원무역홀딩스, 동원산업 이렇게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지금 HD 현대건설기계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오늘 시초 11%대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실적이나 어떤 요인이냐 또는 뭐 저 PBR 관련된 수급이냐에 따른 어떤 이 투자자들의 어떤 희비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저는
저PBR 관련된 매력도 플러스 지금 실적 부분이 오히려 좀 상승폭을 좀 더 극대화시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에서의 PBR이 지금 0.63배. 뭐 저평가 매력도가 한 차례 좀 부각된 바 있었고 이게 사실상 이 실적 발표 때문에 매출액이 6.8% 증가됐고 이익이 50.1% 좀 증가되면서 2023년도에 안정적인 실적 베이스를 통해서 2024년도에 성장 기조까지에 대한 관련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총선 정책 공약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뭐 철도 지와 관련된 어떤 사업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가 아직 뭐 종전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된 재건 기대감들까지 향후에 중장기 모멘텀 관점에서는 이 건설기계 업종의 수혜가 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수급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오늘 기업 밸류업 이 프로젝트 관련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어떤 공개 여기서는 뭐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HD 현대건설기계가 향후에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취득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지금 6만 1,000원 241선 돌파 여부인데 6만 1,000원대를 좀 더 단계 돌파를 해준다면 지금 7만 원대까지는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건설기계 장초반에 실시간 상승을 상위 종목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 2주 전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저런 거 차포 다 떼고도요. 회사 엄청나게 싼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개장 특징지 톱5 코스닥입니다. 원익홀딩스, 카페24, HLB제약, 솔브레인 홀딩스, 현대힘스도 올라와 있네요. 어느 걸 볼까요? 예, 저는 카페24를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시초 7.2%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이게 유튜브 관련된 이슈가 전일장에 어떤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플랫폼의 이 가입자 수를 카카오톡을 좀 제치고 유튜브가 좀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의 쇼핑 연동 이 솔루션을 좀 제공하고 있는 이 동사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구글로부터 카페24가 투자 유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협업 내지는 여기 유튜브 플랫폼에 관련된 이 커머스 부분에 있는 확장세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현재 뭐 가입자 수에 대한 어떤 이 증가 부분 그리고 오늘 1위 등극 이후에 한동안 이 플랫폼에 대한 유지 가능성들 좀 더 부각해 본다면 카페24 지난 12월 26일 34,350원의 신고가 영역까지에 대한 가능성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관점에서는 최근에 이 상대적인 어떤 코스닥 지수의 영향 때문에 차익 매물 이후에 지금 거래 한 7거래일 정도의 어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좀 받았기 때문에 오늘 추세 전환 내지는 오늘 거래량의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 요거가 이제 24,700원대를 좀 돌파를 해준다면 3만 원대까지 좀 안착할 수 있는 수급 영향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차트 보니까 뭐 32,000대에서 10,000원 넘게 많이 빠졌었네요. 네. 반등할 때도 됐습니다. 자, 이제까지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봤고요.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급등주는 헬릭스미스입니다. 중국 파트너사인 노스랜드 바이오텍이 중증 하지 허혈을 대상으로 한 엔젠시스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지표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현재 29.93%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5,7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앞타머사이언스입니다. 폐암 진단 키트 앞토 디텍트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제품 개발에 마쳤다라는 소식이고요. PCR 날개를 달고 글로벌 진출을 꿈꾸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30% 상한가 터치했고요. 3,9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급등주는 CCS입니다. 오늘 상한가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올라와 있는 종목들 세 종목이나 되네요. 우선 최다액 출자자 변경의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바로 직후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초전도체 진실 규모으로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가격 제한폭 상한가까지 올라갔고요. 1,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급등주는 덕양산업입니다. 현대차, 기아 주가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덕양산업 시간 외에서 급등했고요. 현재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5,7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급등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휴대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 탄력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현재 19.91%, 약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4,09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최근에 주가가 조금 밀렸었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전 따라가자. 따라가자.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선 한미약품이 최근에 어떤 주가 하락 이유가 사실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OCI 홀딩스와의 어떤 이 통합 이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이 가족 간의 이 경영권 문제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이후에 대해 추가적으로 아직 뭐 확장되지는 않았지만 주주총회 관련돼서는 뭐 이사 선임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사 선임에 대한 관련 제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정체되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실적 발표를 좀 했었는데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매출액 1조 4,900억, 11.9%가 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2,206억을 좀 기록하면서 39.6%가 좀 증가됐습니다. 이게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실적 기조입니다. 근데 주가는 왜 빠져요? 네, 오늘 시초에는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졌었거든요. 네. 시초가 5.18%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상승폭을 좀 일부 반납한 1.7%대 가격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나 어떤 이 정체성들이 사실상 한미 사이언스 발에 대한 어떤 경영권 이슈 네.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생각을 할 때 네. OCI 홀딩스에서 돈을 한미 사이언스에서 집어넣는다. 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한미 약품의 R&D 개발로 가지 네네. 않겠느냐. 그럼 한미 약품 주주들한테 좋지 않을까? 여기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하는 달리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엉뚱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미약품의 주주 입장 또는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주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 과연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뭐 가족 간의 어떤 불화설로도 좀 부각이 좀 됐지만 그러게요. 지금 모녀죠. 회장과 따님 이 두 분이 사실 OCI에 대한 지분을 취득해서 개인이 일대주주, 네. 개인이 일대주주로 등극을 하고 여기서 OCI 홀딩스는 한미그룹의 지배권을 좀 갖는다. 이 그렇죠. 부분이 상속세와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다라고 좀 있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600억 원대 추정되고 있는 이 상속세에 대한 재원 이슈 때문에 여기서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어떤 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장남과 차남의 어떤 연합, 이 과정에서의 어떤 불협이 좀 더 가시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OCI 홀딩스와의 관련된 어떤 투자 유치 자체가 사실상 회사의 어떤 발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 프리미엄도 없이 넘어가는 이 구조를 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입장들이 좀 더 강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CI 홀딩스 주주 입장에서는 되게 싸게 산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없이 그냥 덜컥 한미사이언스 집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어머니 모녀간하고 지금 장남하고 지금 네네. 이해관계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한미약품까지 그 수혜가 안 올라갈까 이런 또 우려가 주가에 들어오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초기에는 한미사이언스가 오히려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네. 차트를 좀 보면 1월 16일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가처분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한 흐름이에요. 네. 그런데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기대감이 좀 반영된 부분 자체도 좀 없었거니와 오히려 주가 좀 더 하락했다. 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좀 가져왔다. 이 요인이 OCI 홀딩스로부터 지배권을 갖는다고 해서 한미약품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은 전혀 이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어떤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점에 따라서 사업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매도나 리스크 대응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의 이면을 좀 보면 지금 중국향 관련된 어떤 한미 북경 관련된 매출액도 4천억 원, 사상 최대치에 대한 중국 사업에 대한 호조 부분이 2024년도에도 이 기조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원외 처방 1위 매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가 확장 관점에서는 안정적인 베이스하에서도 유지가 났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오히려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매수 메리트가 좀 충분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32만 원 미만은 좀 분할 매수가 좀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 36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한미약품은 최대 실적치를 나타낼 정도로 상당히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알아봤고요. 그다음 주식도 화면으로 보면서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NK맥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일단은 말자라고 좀 말자.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NK맥스가 사실 이 두 가지 측면이 좀 있어요. 이 보유자들은 굉장히 좀 답답하고 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게요. 종목이고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단기간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회사 바이오 기업인데 앞으로 주가가 좀 추세 전환한다는 가정하에서 필요한 부분들 지배권입니다. 네. 그런데 최대 주주가 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현재 지배권이 상실이 됐죠. 그래서 지금 뭐 변경 공시 내용을 좀 보면 지분이 0.1% 보유자로 좀 바뀌었는데 반대매매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담보를 갖다 그렇죠. 실행을 해버린 거네요.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맡기고 뭐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네. 주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담보권이 좀 실행되면서 이게 영향을 좀 줬는데 이게 좀 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좀 많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관련해서는 먼저 뭐 증권사를 통해서 돈을 빌린 것처럼 공시는 좀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증권사가 반대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익명의 사채업자가 반대 매매를 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주 금요일의 경우는 뭐 첨생법 관련된 어떤 본회의 통과 이슈 그리고 지배권에 관련해서 회사가 전략적 뭐 투자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단기 수급 때문에 금요일 상한가 좀 안착을 했는데 현재 2.4%대 오늘도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큽니다. 저가는 마이너스 8%대까지 좀 하락을 했고요. 고가가 6%대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한 어떤 수급적인 흐름, 수급적인 어떤 유입이 모멘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수급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점에서는 지금 보유자가 좀 굉장히 힘든 구간이지만 보유자들은 반드시 리스크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신규종 매수 관점은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자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 아 접근하지 마자. 이 회사 알맹이도 없는 회사입니까? 우선은 알맹이보다는 지금 뭐 SNK라고 해서 지금 면역세포 치료제가 지난번 뭐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네. 컨퍼런스에서 관련된 임상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 네. 여기서 뭐 유효성을 좀 입증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향 투자 유치에 관련된 어떤 이 지금 공시가 좀 나와 있는데 아직 네. 미확정 공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투자 유치가 지금 지배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 이 부분과 건강기능식품이 결국에 중국에서의 어떤 이 허가가 지연됐고 최종적으로 좀 철회됐다는 부분을 실적에 대한 관점 2024년도가 새로운 어떤 이 매출 유형을 만들기까지의 그다음 과정들이 모두 다 훼손됐다는 관점 하에서 여기서 가장 큰 최대 주주가 지배권을 상실했다. 이 부분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변영인 대표께서는 한미약품을 따라가 보자 그리고 NK맥스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동아소시홀딩스인데요. 주가 쏘아 올릴 수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제약에서 저 PBR을 찾는다면 동아소시홀딩스를 보자 하나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 개요부터 하나하나 지켜보시면요. 우선 동아소시홀딩스는 지배회사입니다. 전략적으로 영업단위 6개의 보고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 내용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지주회사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그리고 의약 외품, 제조 및 판매 진행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와 위탁 의약품 생산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 쪽에서도 두드러지는 업종 하고 있고요. 화물과 택배, 자동차 운송, 알선 주선업과 운수 창고,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장 용기 그리고 기타 역시도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의 리포트 하나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제약에서 저 PBR을 찾는다면 우선 첫 번째 리포트. CMO 자회사로 호실적을 기록했다. 동아소시홀딩스 2023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YOY 기준으로는 15%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 405%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컨센서스 지금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호실적의 기록의 요액은 기존에 적자를 기록했던 CMO 자회사 SGen 바이오의 흑자 전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Gen 바이오는 2023년 4분기 매출액 290억 원, 즉 YOY 기준으로 무려 151%나 넘게 껑충 뛰었고요.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일본향 네스프 바이오시밀러 생산 물량 증가가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아제약 역시도 흑자 전환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고요. 비수기임에도 호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품목별로는 바카스 그리고 많이 잘 알려진 오쏘물이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 살펴보시면 많이 보셨던 화면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CMO,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요. 신약 개발 업체들의 주문을 받아서 대량 생산 혹은 임상실험용 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스텔라라 시밀러 출시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동아소시홀딩스 2024년 매출액은 1조 1,190억 원, YOY 기준으로 5%, 영업이익은 YOY 기준 14%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동아제약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매출액은 YOY 기준 7%, 영업이익은 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쏘몰 성장세는 2024년도에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베나치오와 노스카나 등의 품목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아소시오 그룹에서 개발한 스텔라라 시밀러, 이 2024년 하반기 유럽, 25년 상반기 미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사로부터 수령하는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에 더불어 SGen 바이오는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24년도부터 상업 물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에 SGen 바이오의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스텔라라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 약 23조 원에 이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빅파마 업계에서 주목할 부분으로 뽑혀지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약 지주회사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아소시홀딩스의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역시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아소시오그룹은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과 건기식, 원의료약품, 그리고 의약품 물류 등 제약 전반에 걸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탄탄한 실적의 비상장 자회사 동아제약의 지분 100%를 보유해 주요 제약 지주회사 중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소시홀딩스 당기순이익 30% 이상을 주주 환원에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고요. 2024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적자를 기록한 SGen 바이오의 턴어라운드도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배당금 증가 역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최근 기사 역시 호실적, 고비당이 기대되는 동아소시홀딩스의 상승세, 최근 지속적으로 저 PBR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동아소시홀딩스 역시 같은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7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합산으로 409%의 증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동아제약, 용마로지스, SGen 바이오, 자회사들의 고른 선장 역시도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 PBR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실적의 비상장 자회사 동아제약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고요. 주요 제약 지수 회사 중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습니다. 올해는 적자를 이어오던 SGen 바이오의 흑자 전환도 예상되는 바 추가적인 배당금 증가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2월 2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기록하고 또 저가 역시 저점 역시 형성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탔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과매수 구간에서 최고가 터치하면서 2월 2일 상승분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네, 제약에서 저 PBR주를 찾는다면 한 번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에서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15만 원 유지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동아소시홀딩스의 활약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외국인 기관 팔면서 코스피 2,600선 하회하고 있고요.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HD 현대건설기계 진에어 두 종목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따라가 말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한미약품은 따라가자. NK맥스는 따라가지 말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